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료실 문 뒤에서 수백 명의 여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 도무지 오르가슴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상담 중에 조심스럽게 속삭입니다. 선생님, 아내가 정말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람에 위치한 단화 산부인과의 이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지만 선뜻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야기로 함께 해보려 합니다. 여성이 진정한 오르가슴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열쇠 같은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G스팟, 수파스, 에이스 포인트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위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르가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며 심지어 내 몸은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바로 고양이 자세, 즉 시애트 자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진짜로 반응하는 민감한 지점들을 이해하는 방법, 오르가슴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부부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자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질문들. 길이는 정말 중요한가요? 오래올 섹스는 해로울까요? 중년 이후에도 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감정에는 결코 나이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G스팟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J스팟이나 에이스 포인트는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소문일 뿐인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쉽게 누구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G스팟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스팟은 질 입구에서 약 3-5cm 앞쪽 벽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깊지 않은 곳에 있지만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부위는 아닙니다. 이 부위는 특정한 자세에서 음경이 질의 앞벽에 닿을 때 자극되기 쉽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되면 골반 전체에 퍼지는 묵직하면서도 진동감 있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폐경 이후 많은 여성분들이 건조함이나 호르몬 감소로 인해 이젠 아무것도 못 느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G스팟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깨어나면 골반 전체에 피가 돌고 따뜻해지며 감각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다음은 J스팟입니다. 이 부위는 G스팟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스팟은 자궁경부 근처, 더 깊은 곳에 위치하며 보통 깊숙한 삽입과 특정한 각도에서의 접촉을 통해 자극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에서 자극받을 때랑은 달라요. 뱃속 깊은 데서부터 전율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스팟은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마음을 놓고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때 스팟의 감각은 더욱 뚜렷해지고 오르가슴에도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관계는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넘백, 한마디 말, 그리고 아침에 손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위는 에이스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재조차 잘 모르시는 부위이지만 아주 민감한 영역입니다. 항문과 회음부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뒤쪽에서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자극할 경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강렬한 수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 부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해방감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왔던 여성일수록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이 경험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울면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풀리는 감정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성의 몸은 40세가 넘어서도 폐경 이후에도 조건만 맞는다면 이전보다 더 깊이, 더 강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는 사람, 맞는 방법, 맞는 부위, 그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G스팟, G수퍼스, 에이스 포인트가 쾌감의 중심이라면 과연 어디를 어떻게 자극해야 여성에게 통증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남성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중년 여성에게 구원과도 같은 자세라고 부르는 관계 자세, B스팟과 J스팟을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내용이야말로 진짜 비밀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쾌감을 일으키는 특별한 지점들을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그 지점들에 가장 쉽게 닿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두 사람이 진정으로 연결되고 함께 오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자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선교 자세,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빛. 이 자세는 가장 익숙한 형태로 여성이 누운 상태에서 남성이 위에 위치합니다. 전통적이고 단순하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 부부에게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는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이어진 급한 관계에서 벗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다만 생리학적으로 볼 때 삽입의 각도가 비교적 얕아 G스팟을 자극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엉덩이 밑에 얇은 베개를 하나 받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삽입 각도가 조절되어 음경이 지뢰 앞벽에 더 잘 닿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G스팟이 자리한 위치입니다. 2. 후배 위 자세, 감정이 지배로 표현될 때 이 자세는 연구 결과에서도 가장 깊은 삽입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스팟과 경우에 따라 에이스 포인트까지 자극하기에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여성이 무릎을 꿇고 남성이 뒤에서 접근하는 형태로 삽입 각도가 자궁경부 가까운 질의 후벽을 향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J스팟이 위치한 부위로 깊고 강렬한 자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남성에게는 주도하는 느낌을 주고 여성은 엉덩이의 긴장을 풀고 허리에 힘을 빼고 호흡만 잘 유지하면 강한 움직임 없이도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여성의 가슴 밑에 부드러운 쿠션을 하나 받쳐보세요. 팔과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어 오랜 시간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상위 자세, 여성이 리드할 때. 이 자세는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삽입의 깊이, 속도, 각도까지 모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위에서 앉고 남성은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둥글게 회전하듯 움직이거나 부드럽게 상하로 흔들면 음핵이 남성의 치골과 자연스럽게 마찰됩니다.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면 지뢰 앞벽에 음경이 닿아 G스팟을 자극할 수 있고 몸을 뒤로 기대면 J스팟이나 에이스 포인트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성은 손으로 남성의 허벅지를 가볍게 짚고 균형을 잡으면서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여 보세요. 유연함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2, 3분만 자신이 주도하다가 다른 자세로 자연스럽게 전환해도 충분합니다. 4. 고양이 자세, 시아티, Coital Alignment Technique, 중년의 쾌락을 깨우는 구원 자세. 성 전문의들이 이 자세를 중년 여성의 구원자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애티 자세는 빠르고 강한 자극보다는 감정을 깨우고 삽입과 동시에 음핵까지 부드럽게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남성이 위에 있지만 일반적인 상하 움직임 대신
몸 전체를 좌우로 살짝 비비듯 움직입니다. 남성의 치골이 여성의 음핵을 부드럽게 문지르듯 닿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 내부에서는 충만한 감각이, 외부에서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주스파스, 음핵을 한 번에 자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성의 엉덩이 밑에 얇은 베개를 받쳐 자세를 조정해 주시고, 여성은 다리를 남성의 허리나 어깨 쪽으로 감싸 안으면 더 밀착된 느낌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질 건조나 오르가슴 도달이 어려운 중년 여성에게 이 자세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극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교하고 일정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몸의 기쁨도 이해와 배려가 함께한다면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각 자세를 더 깊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진짜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깊은 자극의 기술, 리듬을 맞추는 요령, 감정과 움직임을 어떻게 연결할지, 그 모든 비밀을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후 내용은 여러분과 배우자 사이에 몸으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자세, 같은 사람인데 어떤 날은 황홀한데 어떤 날은 왜 그저 허전할까?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르가슴은 자세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호흡, 리듬, 감정,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만지느냐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완성되는 조화입니다. 1. 호흡과 움직임의 리듬이 맞을 때, 혹시 입맞춤할 때, 두 사람의 숨결이 맞으면 훨씬 더 깊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성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여성은 아직 마음과 몸이 준비되지 못한 채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움직임의 리듬을 나누면 마치 두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듯 오르가슴은 어느새 잔잔한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에 손을 얹어 리듬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손바닥이 부드럽게 두드리면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이고, 손이 꽉 눌리면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몸의 언어는 말보다 정직하고 섬세합니다. 2. 만짐,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강하게 자극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성의 성감대는 단순한 전원 스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폭의 유화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진짜 색이 드러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치골 주변이나 대음순 바깥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선, 또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얌, 리듬감 있게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 주변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러운 습기가 느껴질 때 그제야 몸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음핵에 바로 닿기보다는 그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듯 터치하세요. 마치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조심스레 깨우듯이.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제서야 살포시 닿아주세요. 3. 각도를 바꾸면 감정도 달라진다. 모든 여성이 똑같은 자극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G스팟에 민감하고 어떤 분은 음핵 자극에 더 깊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은 깊은 삽입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외부의 마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 자세에서는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 음경이 질의 좌측 또는 우측 벽에 닿도록 해보세요. 후배 위에서는 여성의 손이 아닌 팔꿈치를 바닥에 대게 하면 삽입 각도가 달라져 전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몸의 반응을 듣기, 추측하지 말고 관찰하기. 중년의 여성은 대체로 조심스럽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하복부가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떨릴 때 당신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오르가슴은 능력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묻지 못하고 여성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과연 음경의 길이는 쾌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럴 섹스는 건강에 해로운가요? 중년에도 학문적인 성생활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적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많은 부부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길이가 중요할까? 오래올 섹스는 위험한 건 아닐까? 학문적인 성생활, 나이 들어서도 필요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몸이 변하고 욕구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질문들에 대해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음경의 길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크기에 대해 걱정하고 많은 여성들은 그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대규모 조사에서 80% 이상의 여성들이 배우자의 크기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 섬세한 접촉, 그리고 신체적인 이해와 배려입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주요 성감대인 G스팟, 슈퍼스, 음핵 등은 질입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길이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도, 압력, 그리고 리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진짜 쾌감을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다음은 오리얼 섹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쑥스럽다거나 조금 꺼림칙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럴 섹스는 단지 기분 맞추기가 아니라 음핵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핵에는 5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경험하는데 이 자극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HPV와 같은 바이러스는 구강으로도 전염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구강 위생에 신경 써야 하며 필요할 경우 덴탈댐 등의 보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PV 백신 접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성생활, 즉 학문 성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조심스러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년 부부들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와 동의가 필요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학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권유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민감하게 느껴지는 주제들이야말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중년 이후의 성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은 결코 욕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중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함, 책임감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관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과학적이면서도 감정이 충만한 성관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오럴 섹스, 즉 구강 성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럴 섹스를 단순히 기분 맞춰주는 행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자궁경부 근처의 쾌감 포인트, 흔히 뮤 포인트라고도 불리는 부분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에 대한 부담 없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나비뉴 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구강을 통해 전염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후두암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럴 섹스를 시도하실 경우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덴탈담과 같은 보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엔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흔히 학문적인 성관계라 불리는 학문 성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일부 중년 부부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완전한 동의입니다. 어떠한 호기심도 상대의 안정감과 편안함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도하신다면 충분한 청결 관리와 윤활제 사용,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속도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라 서로의 감각을 존중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아침 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성호르몬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몸이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한결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누는 사랑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저녁에는 피곤하거나 긴장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아침이라는 새로운 리듬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대와 관계없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한 가지, 바로 피임입니다. 피임 방법은 다양합니다. 콘돔, 경구 피임약, 비하 삽입형 임플란트, 자궁 내 장치 IUD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콘돔은 간편하지만 사용법이 중요하고 피임약은 고효율이지만 규칙적인 복용이 필수입니다. 장기 피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자주 하면 질이 헐거워지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질은 매우 탄력적인 구조를 가진 근육 조직이며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실제로 골반저 근육의 탄성 측정 장비를 통해 이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과 함께 케겔 운동을 병행하시면 이완되기는커녕 더 단단하고 더 민감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항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한 해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며 그 어떤 누구도 그 결정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중년기의 성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 근육을 단련해주는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쾌감 향상, 자존감 회복, 배뇨 조절까지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1. 케겔 운동이란 무엇이며 과학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케겔 운동은 즉, 요도, 항문을 감싸고 있는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 손이나 복근처럼 단련 가능한 근육이며 꾸준히 하면 강하고 유연해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케겔 운동을 실시한 여성은 혈류가 증가하고 자연 윤활이 개선되며 오르가슴 도달률이 40%에서 70% 이상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케겔 근육을 정확히 찾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는 중간에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수축감이 바로 케겔 근육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확인용일 뿐이며 실제 운동은 소변 중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기본 케겔 운동,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 1단계.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심호흡합니다. 2단계. 마치 소변을 참듯이 케겔 근육을 수축합니다. 3단계. 5초간 유지한 후 5초간 이완합니다. 4단계.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하루 3회 아침, 점심, 저녁에 실시합니다. 3, 4주 후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 시 조임감이 향상되고 절정 조절이 쉬워지며 회복 시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4. 운동 시 주의사항. 먹부,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지 마세요. 오직 골반저 근육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세요. 8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5. 쉽게 습관화하는 팁. 칫솔질할 때, 신호대기 중일 때, TV를 볼 때, 언제 어디서든 눈치채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몸은 그 효과를 확실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제 복식 호흡과 복부 운동을 함께 접목해 볼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 호흡은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은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쾌감과 흥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브리지 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탄탄하게 만들고 골반 혈류와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운동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1-2가지 동작을 골라 하루 5와 10분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과 자존감,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까지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영상이 끝난 후 10번의 가벼운 수축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더 깊은 운동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중년 여성들과 상담하며 제가 분명히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몸 자체가 아니라 준비의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생식 건강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시기를 자주 놓칩니다. 바로 폐경 이후 몸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감정과 신체의 욕구도 함께 바뀌는 그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기에 기본적인 생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생리학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거나 건강한 성생활을 평생 유지하는 법에 대해 배우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그 부족함이 더욱 큽니다. 폐경 이후의 변화, 예를 들어 질건조, 성적 흥미 저하, 그리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위축과 불안,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교육이나 지원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생식 교육이 훨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단지 생식기의 구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소통하는 법, 그리고 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간의 연결임을 배웁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은 감정과 쾌락이 40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단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생애 주기에 맞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수치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몸의 이야기, 진짜 감정의 흐름,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해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교육을 교실 안에만 가두지 말고 가정과 삶 속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딸과의 대화, 배우자와의 소통, 혹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골반 건강을 점검하는 습관, 호르몬 변화에 귀 기울이는 능력,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교육입니다. 성교육은 젊은 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여정이며 삶의 각 단계마다 반드시 필요한 배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50세, 60세라고 해도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젊었을 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감정, 연결, 그리고 삶의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양이 자세 셋입니다. 이 자세는 중년 여성들이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가장 쉬운 자세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 자세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깊은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감각을 존중하고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Xupas, Ace Point. 이들은 단순한 신경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다시 피워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나이가 비록 50세 이후라 해도 말입니다. 성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겠다는 선택,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택, 그리고 정신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서로를 위해 조율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작은 변화 한 가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포옹 한 번,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저녁 시간, 등 밑에 작은 베개 하나를 놓아보는 시도, 혹은 이 영상을 배우자에게 조용히 보내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함께 시도해보면 어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질문 혹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어제의 당신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윤희입니다. 당신의 건강, 행복,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여정을 항상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